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문연아입니다. 네, 여기 보이니까 잘 안 보이고 그러네요. 네, 저는 이 세 분이 연결되는 가운데서 약간 튀긴 하지만 저희 세 번째 세션의 주제가 미래입니다. 미래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 세대입니다. 저희는 한국 사회 청년 세대 돌봄 현황과 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남성과 여성 20에서 39세인데 돌봄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돌봄에 대해서 묻는 그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 43분, 남성 20분, 말이 좀 이상한데 여성 24분,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연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팀은 어저께 저희가 회의를 했었을 때 그 베스 선생님께서 남성 연구자들이 돌봄에 많이 필요하다. 근데 우린 계속 여성이 많다. 이랬는데 저희 팀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기 선생님을 PI로 해서 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론자로 함께 참석하고 계시는 조기현 작가님과 같이 연구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주 문제로 토론을 했던 강민석 연구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루 종일 MC를 보고 계시는 이주연 조이스 선생님도 함께 하셨는데 이 아이디어 제안을 조이스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청년 세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던지고 전 누가 던지면 책임을 집니다. 네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청년 세대를 봐야 되냐?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청년 세대들에서 그래서 뭘 물어봤냐? 기억을 물어보면서 경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성찰해야 될 부분을 얘기를 좀 두 번째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 얘기되는데 이 논의 속에서 청년 세대는 어디에 있는가? 그다음에 네 번째, 이들이 제안하는 어떤 공동체로서의 돌봄과 그다음에 가족을 넘어서는 통합적인 지속 가능한 돌봄에 대한 제안들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제가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냥 인터뷰한 내용들을 쭉 많이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 청년이냐? 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돌봄은 저희 인간에 대한 생존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 대한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아우르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돌봄 문제와 떨어져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20대, 30대들의 1인 가구에 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1인 가구 전국 통계가 높은데요. 아까 그 이현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외로움, 고립감, 이게 1인 가구는 특히 좀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20대, 30대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전체 1인 가구의 30%를 차지하고요. 특히 30대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나도 혼자 살고 있는데요. 네. 한국의 사회동향이라는 게 보고서가 계속 그 통계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문제는 이제 1인 가구 1인 가구에 있는 사람들 자체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좀 낮고 그다음에 자발적이기보단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다수가 어떤 빈곤과 사회적 고립감을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20, 30대는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상황이 있고 또 한 축으로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서 결혼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봤었을 때 2008년도 꽤 세월이 지났습니다. 2008년도에는 대략 70%의 남성들이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 되면서는 30대는 48.7%, 20대는 41% 정도로 상당히 줄었죠. 그 여성인 경우에는 이미 2008년에도 5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근데 저희 빠졌는데 2022년에는 30%, 27%로 떨어져 있는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울링이라는 사람이 케어 돌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제시한 게 돌봄은 뭐 열정이고 책임감이고 공감이고 한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특수한 맥락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돌봄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 청년 세대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혹은 연결되고 있지 못하는지를 저희 연구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돌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끝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 했더니 쭝이라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을 돌봐야 되겠구나 라는 건 당연한 문제인데 누가 날 돌봐줬었구나 라는 걸 상기시키는 인터뷰여서 인상적이었다. 인터뷰를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 전 세계 인류에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첩이라는 분은 저도 돌봄이라는 게 참 멀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일상적인 것도 돌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소라라는 분은 84년생이니까 나이가 꽤 됐습니다. 이제 40 정도인데 한국의 저출산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걸 처음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부모로부터의 돌봄에 대한 얘기, 과거의 경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알리는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아버지가 감정에 따라 많이 흔들렸다. 아버지가 가부장으로서 겪는 어떤 책임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잘 해내지 못했을 때 스트레스 받으셨을 겁니다. 네, 그랬을 때 그것을 자격지심으로 갖고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표출했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청년 세대들의 어떤 현황을 뒤로 어떻게 가죠? 살펴볼 때 그 중요한 하나 더 안 가네요. 네. 뒤 간 건가요? 네. 네. 뒤 간 거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네. 네. 죄송합니다. 그 청년 세대들을 살펴볼 때 그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돌봄을 했는가, 기성세대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놨는가를 성찰을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님에게도 얘기를 들었을 때도 아버지 역할이 돌봄에서 별로 없었다. 주로 어머니가 가정 안에서 감정 노동을 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말하는 성별 역할 분담을 부모 세대가 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죠? 부작용들이 지금 청년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구마란 분인데요. 네, 저희가 다 별칭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이 고구마를 낳으면서 네. 고구마를 낳으면서 일을 그만두셨고 근데 그 얘기를 평생 하셨답니다. 어머니가 국세청이라는 굉장히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계셨는데 직장을 그만두신 게 한처럼 맺혀 있었고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커왔기 때문에 고구마님은 일하는 여성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지라는 분도 경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어떤 지역인지 대충 압니다. 네, 거기에가 특히 가부장제랑 연결이 되면 네, 대구는 아주 두드러집니다. 네, 그런 곳에서 가부장제적 문화가 아주 강력한 데서 자랐고 그 속에서 어머니는 요리하시고 아버지는 신문을 보시고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조지라는 분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좀 이상하다. 뭔가 검토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참치라는 분이 계속 네, 설명이 좀 재밌지만 네. 참치라는 분은 양육에 대해서 이제 그 부모 세대가 그랬지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었을 때 돈을 버는 것과 상관없이 양육은 공동으로 분담해야 된다. 그리고 돈을 벌어온다라고 생각해도 돈을 버는 쪽이 양육을 덜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모 세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 상당히 성평등한 젠더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청소년 세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재현이라는 분은 제가 이제 돌보는 남성성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하고 있고 여기 많은 스태프분들 중에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남성분들이 돌볼 수 있다. 돌보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나 전 세계적으로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면 돌보는 거가 어려운 거냐? 이 재현의 애기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애 키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 버는 일이랑 별로 안 맞는다고 본인이 생각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교육 시키는 것부터 그다음에 만약에 장모님이 도와주신다면 왜냐하면 여긴 부모님이 이혼했어서 친정이 아니지 본 부모님이 그 친할머니가 봐주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애들 노는 것까지 전부 다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개인의 그럼 남성이 변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변해도 이분이 염려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유치원에 가서 초등학교 참관 수업을 가면 쟤는 아빠가 왔어. 엄마가 없나? 약간 이런 것들, 사회적인 어떤 시선,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돌봄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 때문에 약간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돌문 5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은 여기 제가 이거 들고 왔는데 이 리스트입니다. 이 43명에 대한 리스트를 모두 다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 중에서 아주 의미 있는 몇 가지만 또 나누고자 합니다. 미모사라는 분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미모사인데 이분이 얘기했던 거는 닥쳐서 돌봄을 생각하지 말고 그 전에 생각할 수 있게끔 학교나 뭐 학교에서 교육을 하든 아니면 공익 광고를 하든 아니면 생각을 좀 더 보편화하고 이런 생각이 사회 전반적으로 될 수 있게 뭔가 좀 필요하면 좋겠다. 홍보가 됐든 교육이 됐든 이런 제안을 주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제가 생각을 잘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네. 이거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이라는 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결혼은 싫고 하지만 뭔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의지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한국 사회는 너무나 결혼 중심으로 결혼 올인되어 있는 사회여서 저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는 게 이제 시민 결합제도, 그러니까 결혼이라기보다 미국에서 서양에서 많이 하는 그런 건데 이분이 또 동시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그게 결국은 너무 1대1 관계다. 대부분이 보니까 꼭 1대1로만 우리가 뭘 살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나 전 지구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을까? 기성세대들이 충분히 고민해주고 있나? 만약에 고민이 짧으면 청년 세대가 정말 생각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들이 변화 나갈 수 있게 길을 터주던가. 그렇죠? 네. 고바라는 분 여전히 또 무슨 뜻인지 모르는 이름입니다만 네 이분은 또 공동체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맞으면 다 공동체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돌봄을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 가족이랑 다 화목한 것도 아니다. 솔직히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가족 안에는 가정폭력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네. 뭐 어마어마하긴 좀 심하지만 아무튼 많이 있습니다. 네. 안 그런 가족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실은 충분히 친하다면 돌봄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서 정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귤. 이분은 같이 인터뷰를 하는데 겨울이어서 귤 드시라 그랬더니 이름을 바로 귤이라고 지으셨습니다. 이분이 해준 얘기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공동체는 필요성을 안 느끼는 사람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굳이 모든 사람이 공동체를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만들면 좋겠는데 기존의 공동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동일 세대 중심으로 또래들, 친구들끼리만 하려고 하는데 세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에 어떤 지평을 여는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기존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저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근데 일가정 양립이라고 했을 때는 일 안엔 가정이 없고 가정 안엔 일이 없는 굉장히 분리된 사회인데 여기 토론자로 와 계신 조기현 작가님이 밀고 계시는 개념입니다. 1, 3 돌봄이 균형화된 관계. 어떻게 보면 돌봄 안에는 일하고 생활이 다 있어야 일하고 삶이 다 있어야 되는 거고 실은 이 세 개가 다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같이 합쳐져야 되는 건데 지금의 이 한국의 이 사회 안에서는 이게 다 따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은 조기현 작가님이 꿈꾸는 세상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기 때문에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돌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모두가 돌봄 노동에도 참여하고 그냥 일상 노동에도 참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걸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세상, 그렇게 균형 잡힌 삶에 대한 세상을 청년 세대가 꿈꾸고 있고, 저는 저희 센터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랑 같이 이제 지역 공동체 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런 비전을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참고 문헌이고 저희 연구진입니다. 필요한 일 있으면 이메일을 주시면 적극적이진 않지만 대답을 할 수 있는 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더 사랑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청년에게 묻고 그들이 말하는 돌봄의 답을 들으면서 많은 상상력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